이승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적 발표 기업들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예, 일단 뭐 SK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도 이제 시장에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던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최근 뭐 거래소 쪽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의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뭐 연중 최고가 부근 정도에서 계속 뭐 크게 오르질 않아서 그렇지 뭐 지수 조정과 수급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꿋꿋하게 주가가 잘 버티고 있죠. 그만큼 뭐 실적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뭐 충만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가 끝난 이후에 바로 애플의 작년도 이제 4분기 쪽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애플 실적도 지금 현재 최근에 미국 증시 쪽에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국내 이 스마트폰 부분 쪽에서도 애플 쪽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또 중국도 중국이 이제 애플의 최대 고객 국가가 됐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 점유율 특히 하이엔드급 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 점유율을 갖다 그동안 꾸준히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이런 매출, 그러니까 애플 쪽의 실적 호전은 역시 이제 국내 이 연관된 기업들 그 중에서도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또 LG 디스플레이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관련해 가지고 이들 기업들의 실적도 작년 4분기 쪽에서 결국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이폰 6가 출시됐던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 판매 호조로 인해서 국내 이 관련주들 쪽의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관련돼서는 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중국에서 이 반도체 판매 1위 업체가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하는데 떠오르는 신흥 시장에서의 이 마켓 쉐어가 높아지고 있고 타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 좋다는 점은 결국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디자인을 하고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마케팅 홍보는 뭐 미국 본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조는 아시다시피 뭐 중국 쪽의 업체들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만큼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는 추후에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과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좀 보셔야 되겠죠. 결국은 글로벌 기업 간의 이 경쟁 구도에 있어서는 역시 MS, 그러니까 마켓 쉐어를 얼만큼 차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뭐 SK 하이닉스 주가 움직임도 좋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연관해서 주가 움직임이 좋으면서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권까지 이제 넘어가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죠. 이들 기업 실적은 뭐 무난하게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반도체 장비주 쪽도 이들 실적이 좋아질 경우에는 좀 같이 동반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들 종목군과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주를 좀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좀 보실 필요하고 더불어서 LG 디스플레이도 요즘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주나 장비주 쪽도 약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동반 상승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내일 발표 예정인 기업들 보게 되면 미래에셋증권과 대우건설이 예정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대림 산업의 실적 악화로 인해 가지고 건설주 전체적으로 오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가지고 또 오늘 삼성물산이 좀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주에 대해서 아직은 좀 실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다 시장에서 여전히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난번 23일 날 현대건설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대림 산업의 실적 악화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다시피 이거는 이 해당 기업의 문제다. 그러니까 작년도 4분기 쪽에서 빅베스 그러니까 이 회계상의 문제를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실적 악화지 이게 건설업종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본다고 했는데요. 대우건설도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내수 경기 쪽에 대한 다소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은 뭐 시장의 예상치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오늘 쪽보다 그러니까 내일 쪽에 나올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장의 좀 긍정적인 반응과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특히 애플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에 충족될 경우에 국내 IT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아 쪽에서도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다면 아시아 증시 쪽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유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플 실적 하나로 많은 글로벌 관련주들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들까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제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코스피 상당히 강하네요. 예,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요. 일단 FOMC
FOMC 회의가 이제 내일 밤에 있을 예정이죠. 그렇죠. 뭐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내일 모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어제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번 FOMC 회의는 오히려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후로 해가지고서 우리 증시가 오히려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전일 그 유가와 이제 환율의 동향과 또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의 뭐 동향 등 뭐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죠. 미국으로서도 지금 이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내비추기가 부담스러울 수뿐이 없는 환경으로 현재 시장이 바뀌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런 부분을 뭐 지난주 주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CB 통화정책회의도 중요한 이벤트겠지만 결국은 이쪽보다도 FOMC 회의가 분수령이 돼가지고 우리 증시가 단기적으로라도 미니랠리라도 나올 가능성과 더불어서 종합주가지수 한 1980에서 20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FOMC 회의가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는 게 일단 뭐 가장 큰 특징이겠고 또 하나 오늘 뭐 수급적으로다 보더라도 외국인의 선물 매수 기조가 유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설명드리고 뭐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최근 파생 시장 쪽에서의 강력한 상승 포지션의 구축은 결국 어떤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뭐 음모론적인 얘기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전략상으로만 해석해서 놓고 본다면은 분명히 어떤 그 큰 시장의 전환점이 곧 임박했음을 네. 암시할 때 보통 이런 수급이 나오고 뭐 앞에서도 뭐 이게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매도 포지션에 대한 해지 물량의 청산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장이 올라갈 거에 대해서 우려를 오히려 그러니까 매도 플레이어들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이 올라갈 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 좋고요. 또 특히 오늘 국내 연기금 쪽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중국의 춘절을 앞두고서 지금 이제 중국이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역RP를 통해 가지고서 한 500억 위안 정도의 그 자금을 공급했는데 오늘도 중국이 600억 위안 정도의 자금을 시중에다가 역RP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 화면이 있는데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상해 15금리,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영국의 은행 간의 금리인 리버 금리가 있다면 중국에는 은행 간의 금리 15금리가 있죠. 작년 연말 쪽에서 이 자금이 좀 단기적으로 좀 흡수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연초 1월 달 들어서 가지고 이 단기성 금리, 그러니까 은행 간의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년여 만에 중국이 역RP를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도 글쎄 좀 유례가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역RP를 통해서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이나 이렇게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증시 쪽보다 우호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있죠.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화학주 쪽이나 정유주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또 여기다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기계 종목군들 또 건설주 쪽까지 움직이면서 철강주를 제외한다면 뭐 대부분의 산업재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죠. 이런 배경을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로존 쪽에서의 돈을 푸는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중국의 최대 바이어는 유로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하고의 대수출 비중에 있어가지고 연관성이 차지하는 가장 높죠. 가장 높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또 돈을 시중에다 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의 구매력이 증가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가지고 또 어제 실제로 요즘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구리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올해도 구리 가격을 한 30만 톤 이상 정도 매입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구리 가격은 저점에서 좀 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또 하나의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이 있는데 유럽 쪽의 산업 지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됐던 그 독일의 네. 기업 체감 지수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작년도 하반기 쪽에서 좀 악화됐었던 독일의 체감 경기 기업 체감 경기 동향이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달 정도쯤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렇게 하강 국면을 보였던 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10월 달을 국면으로 해서 회복을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즉슨 무슨 얘기냐면 유로존 쪽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와 더불어서 뭐 독일은 아시다시피 제조업 중심 국가죠. 뭐 서비스업보다도 제조업이 더 중심이 되고 또 화학 제품의 소비라든지 또 유류 제품 소비가 다른 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과거에도 보게 되면 중국의 선행격으로 독일의 이 경제 지표가 미리 움직이고 뒤 이어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오늘 산업재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
뭐 단순히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정유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선주까지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 유럽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해하시는 것이 아마 바로 가장 좋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 쪽으로 특히나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국내 기관 쪽에서도 쇼커버링성 물량, 그러니까 그렇죠. 소극적으로 본다면은 국내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가 많이 예, 있죠. 당분간은 어쨌든 이들 종목군들이 쉽게 밀리지는 않을 가능성과 더불어서 만약에 FOMC 회의에서 이번에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내비치지 않게 되면 환율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달러 가치가 좀 다소 약세를 보이고요. 아직은 유로존이 돈을 푸는 게 아닙니다. 3월 달부터 푸는 거니까 2월 달, 3월 달까지, 3월 초기까지는 유로화가 좀 반등,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던 거에 따른 기술적 반등 시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유가가 자연스럽게 좀 기술적 반등, 유가가 뭐 추세적인 상승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한적 구간 내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관련주들의 주가가 당분간은 좀 순환성 움직임을 보이면서 뭐 매일 연이은 반등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순환성 반등을 보이면서 화학, 정유, 기계, 뭐 조선업종 등 관련주들 주가 움직임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건설주까지 좀 반등 시도하는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어제도 이미 말씀드렸죠.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코스닥은 약간의 조정 가능성을 어제 염두에 둬야 된다 말씀드렸고 거래소 쪽으로 약간 비중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뭐 그런 정도의 오늘 시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는 했고요. 코스닥 시장을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는 여전한 강세예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 그동안 올랐던 휴대폰 부품주들은 좀 쉬어가죠? 뭐 게임주들도 이제 선별적 움직임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렇게 또 밝게 웃어주시니까 좋네요. 게임비리 뭐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뭐 상한가 풀리면서 좀 밀리고 있고요. 뭐 컴투스도 현재는 마이너스 하락 반전돼 있죠. 코스닥 쪽은 역시 이제 국내 기관들 수급이 문제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국내 기관이 한 300억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일부 차익 시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뭐 코스닥의 강세가 완전 랠리가 끝났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드렸죠. 요즘 코스닥 시장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주 역할을 하는 쪽은 두 가지 섹터입니다. 게임주하고 그다음에 이 전자결제주 이쪽이 대장주군인데 이들 종목군들이 보통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종목으로 순환매가 돌 때 코스닥 지수가 정체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제 그런 움직임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코스닥에서 다시 또 순환매가 도는 걸 감안할 때는 코스닥은 뭐 짧은 뭐 약한 정도의 조정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주가 이제 좀 가격적 부담을 좀 느끼는 가격 구간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컴투스가 직전 고점 넘으면서 20만 원대 위에까지 올라간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급격하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메디톡스도 사상 최고 가격을 어제까지 경신하다가 오늘 매물 부담으로 5%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코스닥들에 대한 그 대응 전략은 우리가 좀 빠른 템포의 매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요. 네. 짧게 끊어치는 전략과 더불어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는 코스닥은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오늘 뭐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아직은 뭐 코스닥의 이번 랠리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전 보여지진 않고요. 네. 다만 이제 600포인트라는 어떤 뭐 큰 지수 변곡점을 앞두고 다소 좀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뭐 돈이 코스닥 쪽보다는 거래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밤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 예정 그리고 주요 일정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 미국 쪽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뭐 유럽 쪽보다는 이제 미국 쪽을 좀 바라보셔야 되겠는데요. 뭐 GDP의 영향력이 큰 지표죠. 12월 달에 내구재 주문 증가율이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 11월 달 지표에서는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월 달 쪽에서는 다시 증가로 현재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예상치가 형성되어 있고 11월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그래서 이쪽은 요즘에 그 최근 미국의 그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본다면은 회복 조짐이 좀 뚜렷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듬해 초까지는 이 서부 지역 쪽에 이제 주택 경기가 좀 그 주택 성수기권역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주택 시장 쪽은 요즘에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고요. 11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이게 이전에도 발표가 수치가 양호해가지고 증시에 좀 도움을 줬는데 오늘도 뭐 95.5 정도 수준에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뭐 화면이 좀 잘못 나가는데 12월 달쯤입니다. 그래서 네. 95.5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뭐 미국은 상당히 소비 심리가 좋습니다. 증시
증시 움직임도 좋고 또 실제 고용 지표도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소비가 좋아질 수뿐이 없는 환경이고요. 여기에 또 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에 따른 또 소비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뭐 미국 쪽, 그러니까 최근에는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고 그다음에 유럽 증시가 강했다면은 금일 밤 정도쯤에서는 미국 쪽보다는 그러니까 유럽 쪽보다는 미국이 좀 더 움직임이 나을 가능성과 더불어 가지고 뭐 오늘 유럽 쪽에서는 영국의 4분기 GDP 외에는 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은 약간의 뭐 좀 관망 모드로 접어드는 반면에 미 증시 쪽이 좀 상대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좀 나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오히려 뭐 미국 증시 쪽에 연동되는 성향이 우리 증시가 강하다 보니까 내일 우리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서 아침에 어쨌든 중요한 건 애플 실적이 이제 얼마큼 나오냐가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고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코스피 시장으로 매가 쏠립니다.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탄력이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어가지고서 지금 현재 뭐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국인들 선물 매수 동향인데요.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장만 해도는 좀 혼조를 보이면서 오늘 정도쯤에서는 일부 좀 차익 시장 매물을 내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오후장에 오히려 현재 매수가 확대되면서 지금 현재 시간 2,50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뭐 지난주 주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입되면서 지금 매수 규모의 누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현상은 이제 미결제약정이 감소하면서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지난주까지 미결제약정이 좀 늘면서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좀 들어왔다면 오늘은 감소하면서 미결제약정이 감소하면서 선물 매수가 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해지를 했었던 물량마저도 털려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현물 자산에 대해서 이 선물 매도로 해지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청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어떤 전략적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오전장 대비해서 거래소 쪽에 대한 주식 매수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이제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일부 매도 때문에 좀 수급이 약화됐다면 오늘은 다시 뭐 현물 쪽 수급도 일단 뭐 명목상으로는 매수로 전환됐고요. 외국인들 수급 합성 비율로 좀 여기서 좀 보고 말씀드리자면은 오늘은 단순 집계로 본다면은 수급이 다소 약화돼 있죠. 하지만 지금도 누적 집계 이 합성 포지션 쪽으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은 강한 상방향을 노리는 전략, 투기적 거래 전략이 아직도 유지가 되는 상태겠고요. 국내 기관에서 오늘 눈길이 가는 부분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최근에 주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글쎄 뭐 저도 솔직히 뭐 연기금 매매하는 거 보면서 속으로 욕했는데요. 오늘은 욕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500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간만에 좀 매수다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연기금이 매수가 몰리는 쪽도 재밌는 거는 화학 정유 쪽으로다가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기금이 좀 등한시했던 또 낙폭이 좀 컸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투신권이 아직도 한 59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가지고 이 금융투자사 쪽이 요즘에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개정을 통해서 이 쇼커버링성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쪽은 이제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외국인들만 약간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기관까지 매도에 동참하고 있죠. 하지만 뭐 지난주 금요일 하루에 매도한 규모보다도 오늘 매도량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오른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이쪽에서도 또 돈이 좀 이동을 하면서 일부 좀 덜 오른 종목 쪽으로의 코스닥 쪽은 좀 순환매성 수급이 현재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지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투자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예, 기술적인 움직임부터 체크를 하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 쪽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움직임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중기적인 저점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제 그동안 좀 언급을 드리면서 이게 벌써 어느덧 지난번에 이제 2,92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역해된 숄더의 모양이 만들어진 그 중기적 바닥의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지난주 쪽에 1,920포인트를 이미 넘어왔죠. 그래서 중기적인 바닥은 이제 통과가 돼 있는 상태겠고 단기 거래소가 과열권에 진입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쉽게 밀릴 형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이미 매수 시그널이 발생된 이후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적어도 이 라인, 그러니까 중심선이 포진되어 있는 1,980포인트에서 대략 한 뭐 1,990포인트 내외 그 정도까지는 1차 반등 목표 설정에도 뭐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전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1960포인트 정도를 반등의 목표 지수 설정했었는데 이거를 좀 상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980포인트 쪽을 1차 반등의 목표 지수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더불어서 역시 뭐 이제 월말 쪽 되니까 또 윈도우 드레싱 효과성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죠. 뭐 본디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강하게 들어오려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하고 더불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돼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뭐 1980포인트 내외 정도까지 반등은 뭐 충분히 가능한 움직임이 나아지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쪽은 약한 조정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제한적 정도의 뭐 이 네. 정도 하락을 가지고 지금 뭐 코스닥의 조정이라고 할수 상승 흐름이 없죠. 그쵸 뭐 끝났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고요. 과열 해소성 움직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코스닥은 종목별로 워낙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트레이딩 구간 이제 코스닥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투자의 구간을 넘어서 가지고 단기적으로다가는 트레이딩 구간이 무슨 얘기냐면요. 투자의 구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전략적으로 바이앤홀드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정도의 구간에서는 단기 플레이 그러니까 뭐 사가지고서 뭐 스윙이나 뭐 데이 트레이딩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짧은 공략이 지금 현재는 코스닥은 바람직하지 너무 긴 호흡으로 끌고 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종목별로다가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 가지고 종목 쪽에서 오히려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그렇죠.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코스닥에서 전략적 플레이를 하실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좀 고려하실 부분이 되겠고요. 어제도 뭐 설명드린 거하고 뭐 오늘 뭐 시장 뭐 전반적으로 본다면 뭐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거래소 쪽으로 무게 중심이 좀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미 거래소하고 코스닥의 비중을 전일 코스닥 쪽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래소를 65%, 코스닥을 35% 정도를 비율로다가 조절을 해놨다면 어제는 70대 30 정도로다가 거래소 코스닥을 좀 이렇게 코스닥 쪽의 비중을 이제 거래소 쪽으로 무게 중심을 좀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근데 시장에 대한 제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위로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다 보니까 거래소 쪽에 대해서는 특히나 매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더 많이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요즘에 이제 수급이 이제 교차되고 서로 이제 어떤 대결 구도가 나오고 있고 또 이 수급이 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불균형적. 그러니까 꾸준하게 유입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교차되다 보니까 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이 뭐 많이 검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난주까지 검색됐던 그 양호한 주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군들은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좀 차익 실현,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엔 좀 차익 실현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데요. 거래소 쪽에서는 박림, 부강약품, 코오롱 플라스틱은 어제에 이어서 물론 오늘 주가가 약간 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 수급이 좀 개선되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고 삼형전자 같은 종목이 좀 눈에 띕니다. 코스닥에서는 네페스가 요즘에 이제 다시 좀 관심 있게 외국인하고 기관들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 외에 아나페스도 요즘 자주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글과 컴퓨터, GNC 에너지 뭐 이런 그 중형주 이하군 종목군들에서 수급 개선주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겠고요.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효성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뭐 그동안 효성 아시다시피 뭐 국내 제조업체들 뭐 그러니까 대중국 관련 제조업체들이 전반적인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같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최근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해나가는 그러니까 주가가 회복을 보이는 국면을 보이고 있죠.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특히 외국인들이 그동안은 좀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매도도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고 있고 특히 4분기 쪽 실적이 지난 3분기 쪽 대비해 가지고 약 영업이익을 기준에서 본다면 한 12% 정도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역시 이제 지금 현재 뭐 시장의 움직임의 트렌드가 적어도 뭐 단기적으로라도 이 제조업체 쪽 그러니까 산업재 종목군 쪽으로다가 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도 요즘에 주가 움직임이 개선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추가 강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적어도 뭐 직전 고점 작년도에 만들었던 전고점 정도 주를 한번 돌파하는 정도의 단기적인 수익률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성을 당일 관심주로 아마 뽑아봤습니다. 네, 효성 오늘 4% 이상 오르면서 오늘 소재주들, 산업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동반 오르고 있네요.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봤습니다. 와우넷 이승석 파트너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